에서 해가지고 서명을 좀 받아가지고 이걸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가 있어도 위에 안 올리면 안 됩니다. 법이 개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서명을 받도록 하고 생각도 좀 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우리 김정일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 가덕도가 지금 완전히 계획이 되는데 우리 살 사람들이 어디 갈지 지금 몰라요. 델타 시티 갈지 뭐 어디 갈지 그 기준 대책을 미리 받아내야 되고 저 델타 같은 데 가면은 부산의 평지에 평당에 한 3,400 합니다. 그럼 이거 한 50평 필요집인데 2억도 못 받아가고 3,400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 안에 요 적당 잡으면은 그 분양을 할 때 분양가를 갖다가 시에서 이래 조성을 하면은 분양할 때 농지나 산이나 이라면 그 땅이 비싸거든요. 거기에 공사비 한 30만 원 내가지고 그래 분양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 천성동에 마지막한 인자 이런데 단지를 정해주면은 1억만 있으면 더 삽니다. 그런데 지금 저 명진 나와버리면 3, 4, 5대 그래서 우리 김영희 위원장님께서 그걸 갖다 문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고 이 다 우리 주민들의 공이라든지 신경도 대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엑스포가 이게 날아가고 좀 떨어져가지고 말고는 바로 한다 공사를 하지만 지금 아직 보상 안 났거든요. 지금 그 고시가 10월, 12월, 18일 날 뭐 샀다가 자꾸 밀려가지고 지금 내년 넘어갑니다. 고시가 돼야 정상적인 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시도 늘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늘어집니다.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고시가 돼야 이 지작물 용역을 받아가지고 한 3, 4개월 만에 이거 공사하거든요. 이거 집을 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대상을.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감정사들이 이제 가격을 평가하거든요. 그럼 그게 아마 지금 이래가 보니까 7, 8월 원래 계획상은 4월 때에 포장 계획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좀 밀려가는데 밀려가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집을 우리가 이주대책을 받으면 한 2억 받아가지고 돈이 없으면은 그 대출 갖다가 주택기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 한 1%, 2%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주민들이 별 금융 부담 넣지 않고 그 지금 제가 이제 와서 볼 때는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보면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그 정치해야 되는 그런 이익 생존도 이익 보장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공사도 이거 이제 국가 계약법에 따라서 30%를 갖다가 지역민들이 받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덕도 신공항이 17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에어시티 여기 아마 지금 안 잡혔지만 한 13조, 30조. 그 다음에 요 뒤에 요 골프장 들어오죠. 그 다음에 관광가게 들어오죠. 그 다음에 건물 저거 7만 평 지었죠.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엄청나게 취업할 수 있는 대구에는 그게 있다고요. 있는데 대구는 지역민들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한수 떠가지고 지역민하고 밑에 딸까지도 밑에까지 이렇게 또 우리는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인천은 지금 3,000명이 근무하는데 우리 한 2,000에서 2,500. 거기에 10%를 내놔라 사무직에 우리 아들 딸들 들어가자. 그럼 아마 협상하고 한 5% 하거든요. 그 외에 이제 공무직 환경청소하고 뭐 한 3,000명 받는 이거는 가덕 주민들 어찌 채우고 난 뒤에 남는 거는 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은 사실상 들어오고 내 집을 좀 이렇게 빼돌리고 막 비밀권은 이거 없어지고 옆에 옮기시면서 조금 마음의 어떤 상처를 좀 위구할 수 있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가덕에 있는 업체들이라든지 또 아시는 분들 또 공사인 지금 이게 공사 이렇습니다. 지역에 있는 사업지 주변에 있는 인근에 소지하는 그 영업소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공사, 물품, 용역 이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이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우리가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단합된 힘이 없으면은 지금 금교 국토부에서 다 정해가지고 오면 진짜 어렵습니다. 뭐 다 제가 안 짜고 왔으면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의견을 구하고 면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락하면은 우리 주민들의 단합된 힘 이게 제일 마침 됩니다. 한 번씩 가서 떠들기도 하고
이게 전부 다 우리 개인의 그 어떤 이익이라든지 자녀까지도 다 포함되는 그런 강금한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오늘 이제 이거 뭐 설명해라 그 얘기가 못 들었고 아까 이제 김 위원장하고 저 좋아서 잠시 하다가 일이 했는데 더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드리고 구체적으로 또 뭐 저 하는 거 있으면은 제가 또 이제 이 계기를 위해서 가끔씩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하고 어떤 우리 주민들 여러분들께서 김진호 위원장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단합을 하셔가지고 힘을 뭉치주고 하나된 의견 이게 나와지야 우리 권익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밑거름이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질문이 있으면 한번 제가 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예. 그건 우리 정체적인 아주 도움이 되는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오늘 주제는 이제 도로를 어떻게 어디다 역사를 어떻게 그게 우리가 주제니까. 또 우리 토론 중에 좋은 의견 있으면 의견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 본 회의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아까 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 세제, 세금. 그 지금 현재 그 예를 든다 하면은 지금 뭐 수용이 된다고 봤을 적에는 우리 저 주민으로 생각을 해서 본다 하면 여기 계신 분들 생각을 한다 보면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임야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복사중입니다. 여기 한꺼번에 수용을 그 세제를 갖다가 좀 혜택을 보려면 이걸 뭐 나눠서 수령을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수령을 하는 게 낫다. 일단은 지금 이제 보상 대상이 들어가지고 감정 평가가 되면은 같이 죽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대학에 있다가 또 내 땅은 집은 대학이고 땅은 저 산은 어디 이쪽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지금 안 들어간다니까. 우선 대학만 들어가거든. 그렇죠. 그래 들어가고. 같이 평가되면 같이 받아야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은 우리 양도소득세 똑같습니다. 이거 팔면은 양도에 따른 것이 돼야 된다니까. 주택은 이제 1가구 1주택도 괜찮습니다. 비과세는 아마 그 전부 다 아마 이 마산이나 명지나 창원이나 서울이나 하나 이 새끼거든요. 못 말았다 아닙니까? 아니야 이제 양도세 세법에 우리 우리 영토를 가지고 계신 분들 농민으로 소소 농민으로 봤을 적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양도세 그 8년 경작 그 비과세 1억이라고 봤을 적에 그렇다면 그 1억 예를 든다고 하면 요거 1억 그런데 보는 가격에서 이게 현재 수용을 하게 되면 몇 프로 국가가 혜택을 줍니까? 감면 감면 가격에 의해 가지고 받는 금액에 따라 가지고 1억하고 10억하고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보면 10% 5% 이렇게 가는데 나중에 10억 되면 누중이 돼 가지고 그건 20% 30% 내거든요. 그렇죠. 그 100억 받으면 한 40억 정도 돼야 보여야 되고 10억 받으면 한 2, 3억 1억 받으면 한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묻는 거는 저는 뭐 해당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분할해서 수령을 해가지고 그렇게 세제를 좀 더 볼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이걸 분납은 또 가능하고요. 분납은 아마 그 1,000 이상 정도만이 될 것이고 아까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 아까 한 10년 20년 이렇게 자, 그 부분에 대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잠깐만 제가 한번 들어보세요. 부산 도시개발공사 자문 그 보정 세무사가 있습니다. 내가 초빙을 해서 아니 기왕에 오셔서 질문하시라고 세법에 대해서 지금 아까 지금 말씀하신 안 되거든요. 부산 도시개발공사 자문 세무사를 제가 모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설명을 드려보면 오늘 진입철도 어떤 법무사님 고맙습니다. 고맙고 예기치 않게 또 회의에 또 참석을 제가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배재주 교수님하고 이게 그렇습니다. 가덕의 신광 건설에 따른 모든 것이 하나가 연결이 안 돼 있는 게 없습니다. 철도, 도로, 이주택지, 보상, 세금, 지역 뭐 없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이게. 그래서 우리 요즘 배재룡 교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또 단체도 부위원장이시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단체가 협의체가 하나 구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제도 개선, 신공항 특별법 개정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아마 도시가 됐으면 세종시에 있는 그 추진단장을 만나기로 지금 약속이 다 되어 있었는데 이 고시가 지금 12월 28일이 된다는 그런 설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18일 정도 예견되는데 이게 10일 정도 늦어지고 올해 안으로는 안 되겠나 싶은데 또 돼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 앞전에 12월 7일 날 6일이가 7일인가 그때 아마 철도에 관한 그 전략환경영향평가 그 설명회가 있습니다. 있고 난 뒤에 저희들이 급하게 35명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공청회를 저희들이 신청을 해놨습니다. 고시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거는 뭐 언제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철도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공청회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공청회가 열리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무실에는 저희들의 회원 수가 지금 9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는 지금 20명씩 해가지고 지금 조를 짜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정관에 의한 대위원입니다. 운영위원입니다. 아까 하혜성 그 본부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래가지고는 조직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아무리 한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협조가 안 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900명을 이래 관리하는 우리 단체가 뭐 해양하자면 이 사무실이 밑까지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왜 그런다고 생각합니까? 제대로 된 조직화가 되지 못해서 그렇겠죠. 제대로. 저기 잠깐만요. 네. 지금 오늘 이게 철도 진입도로 이야기하러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들 바쁘실 텐데 거기만 포커스 맞춰서 여기 지금 준비하신 거 설명해 주시고 조직의 부분에는 나중에 좀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뭐 제가 뭐 이 좀 설명할 기분도 안 납니다, 솔직한 말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철도 이거는 중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있는 역사가 그 자료를 다 제가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다가 그랬는데 일단 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이게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대안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겁니다. 1, 2, 3 대안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대안 1 중간으로 나가 있는 이 선입지에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는 이 노선으로 철도를 한다. 이 총 길이가 한 17km 정도거든요. 저 녹산 구랑까지 대항에서. 근데 이걸 전부 다 지하화한다. 밑에 터널을 뚫는다. 여기 이제 가득은 저 대항 할주로에서 사람들 실어가지고 구랑 역사까지 옮기는. 그럼 가득을 그냥 지나가 본다는 거예요. 예. 근데 국토부의 주변지 개발 이 법을 보면 여기가 한 6만에서 한 7만 정도 인구가 들었을 예정. 부산시에서도 에어시티 그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시티로 한 7만 정도가 이제 들었을 그런 도시가 될 것인데, 요거를 저희들이 공청회를 요구하고 또 어떤 식으로든 조직된 힘을 가지고 이 노선을 변경을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이나 기획실 생각이나 이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가 없으니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반대로 뭐 가도 되는 긴지 아니면 뭐 역사가 생기든지 말든지 뭐 국토부 안대로 뭐 가든지 이걸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움직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이제 사진이 요약문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내놓는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대안 3인데 이렇게 됐을 때에는 동선동 마을 하부 관통으로 민원이 발생이 예상된다.
그 다음에 저 선창에서부터 해가지고 동선리 요까지 여기 이제 바다 적으로 하니까 뻘 이제 방식이 틀립니다. MPBM이라 해가지고 이걸 발파입니다. 그냥 PBM은 발파는 발파인데 그냥 이게 뭐 저는 공학을 잘 모르니까 예 그냥 이랬고 한 그게 이 공법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난답니다. 5배, 6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게. 그래서 저거에 보면 공사비 내역을 보면 대한 3호로 갔을 때는 8,200억, 대한 1호 국토부에서 이야기할 때는 7,400억 정도. 그러니까 한 1,000억 정도가 우리 대한 3호로 갔을 때 많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여기 이제 다음 4페이지에 보면 그 지도에 보면 요 까맣게 저희들이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선형을 노선을 약간만 변경을 주자는 변경을 줘가지고 PBM 방식으로 안 하고 그 MPBM이가 이래가 발파 형식으로 가면 호공사비 줄일 거 아닌가? 예. 이 선형이 여기 뭐다면 여기 사만함이니까 이제 직선화. 국토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다면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 노선 중에서 직선화 노선으로 성형 조건이 제일 양호하다. 저거 스스로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기에 여기 저 물차만에 물차만을 가로 짓는 게 아니고 마을로 우리 도로 있지 도로 선정하는 도로 그렇게 약간 털어가지고 해라. 그거는 큰 애로운 게 아니거든. 그럼 공사비 아낄까 아닌가. 예. 그러면 국토부에서 이야기하는 건 선형 조건이 제일 좋고 공사비가 제일 작게 들어가는 게 대한 3이 될 수가 있다. 예.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 이야기할 때에는 이런 겁니다. 대한 1로 갔을 때에 제가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장대터널 설치에 따른 산악지 통과 구간 공사용 도로 확보 불가로 경사경 설치가 필요하다. 경사경이라는 이 터널 할때 중간에 끌어내고 그 끝을 떨려고 하는 그런 이 경사경인데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국토부 자료를 보면 깊이가 낮은 데는 40m, 깊은 데는 한 150m 정도. 그럼 어느 지점에 경사경이 설치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요구는 대한사고로 봤을 때 경사경을 구랑역사에서 10.5km, 그러니까 저 중들 우리가 요구하는 이주택지 그 중간에다가 역사를 만들어. 그 경사경이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가려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4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영종도의 이 철도, 이 노선도입니다. 노선도인데 여기에 보니까 제가 저 설명을 5페이지에 그래 해놨습니다. 보면 인천공항 1터미널 역사하고 공항 화물 첨사 간의 2.6km 이 역사 간 거리가 그 다음에 공항 화물 첨사역에서 운서역까지가 4.3 운서역에서 영종 역사까지는 3.5 영종역에서 청라국제도시 역사까지 10.3 이거는 저 바다를 지나겠지 그지? 청라국제도시역에서 금암 역사까지 4.8 대개 청라국제 도시 그 역사까지 10.3km를 빼고 난 뒤에는 대개 보면 4.3, 2.6, 3.5 이 거리 안에 역사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저 녹산국가공단에서 다들까지는 바다 아닙니까? 그거 빼고 뭐 대항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이 역사까지는 거리가 한 3.8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영종도의 철도 역사의 구간을 봤을 때 충분하게 저희들도 요구할 수 있는 거리가 된다. 이거는 철도가 자기들이 이제 논리가 정치성 못 가다가 속력도 못 내고 썼다가 또 가야 되니까 그런 걸 저희가 이야기를 하겠지. 그러나 영종도의 이 철도 이 거리를 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게 그게 무리하고 요구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가능하겠다. 그거를 우리 선생님께서 아마 우리한테 주신 건데
참 좋은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째, 이제 오늘 회의니까 이 철도의 역사를 내고를 하자, 그 요구를 하자. 이걸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비판 없이 뭐또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면 또 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영종도 그 역사에 대해서 맞지? 예. 예. 그래서 좀 저희들한테 또 참고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그걸 해주시면 더 좋겠네요. 이 사만 중에 아니 지금 들어오는 대가리는 이게 다 많이 나가 있네. 대안이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일환으로 일환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기본적인 말씀을 조금 드릴까요? 잠깐만 이야기 좀 우리 공법에 아니 저 우리 저 박의장님 먼저 말씀하시고 예, 이야기 중입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받은 예비에 뭐 이사장이나 집행부가 대항을 제시를 못하고 이제 보면은 물타 쪽을 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거의 직선되거든요. 사만이. 예. 그럼 지금 역사를 구상하고 있는 장소는 몇쯤 됩니까? 저쪽 저 중들 우리가 이주택지로 요구하고 있는 네, 그럼 이 가격은 상당히 지금 멀다면지요. 10.5km. 네. 대학에서부터는 한 4.5km. 그리고 지금 아까 그 세무사께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도 그래 보거든요. 지금 고시도 안 되고 안 하고 지금 18개 한다길래 금방 아까 이사장이 18회 정도를 하는데 한번 보니까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거 뭐 역시도 빨리 이 대한민국의 공항이 착공되면 빨리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3년이고 늦으면 문제가 될 것 같고. 근데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아직 국토부 방문은 안 해봤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제 생각도 그렇지만 타임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이제 아까도 우리 이제 그 이사장님도 그런 말씀 자꾸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 올라가서 지금 이게 늦어진 데 대해서 항의도 하고 집회도 집회까지 좀 거북하는지 몰라도 그쪽에 군부가서 사실은 할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 시기가 만약 2, 3년 늦은다 그러면은 차질이 엄청난 문제로 가져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외지를 출산다 그러면 경기가 우선 따르는데 먼지불에 내놨던 안 되는 이게 된다 그러면은 소리가 있는 사람한테 얼마씩이나 비슷한 거 이것도 그것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안도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 LCD가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정해진 거니까 입사를. 그렇죠? 안 그러면 사람 많은 데 중간에 이 눈차만 쪽을 쭉 비틀지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들 그 현재 사람인데 우리가 그저하고 있는 데가 이제 주안점이 되는데 지금 우리에서 포장님이 진행한 거는 저쪽에다가 LCD가 된다는 과장하에서 그쪽 일단을 내놓고 그건 요구지요. 아무 생각했습니까? 지금 잠깐만요. 네, 말씀하시는데 지금 뭐 국토부가 어떻게 한다는 미래에 정해지지 않은 이야기는 사실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분명한 사실은 12월 7일인가 8일날 국토교통부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지금 우리가 하나씩 풀어가야 되거든요. 오늘 뭐 국토부에 가서 밖에 못했으니까 말한다는데 대안도 없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여기서 대안을 마련할 거죠.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상태에서 뭐 정한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근처에 역사가 하나 들었어야 된다는 거는 동의하잖아요. 그 장소가 어디 되든. 그러면은 그 역사가 들었으면 농구를 우리가 어떻게 마련할 건가? 근데 잠깐만요.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가서 데모하는데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대안이 없는데 뭘 데모를 해요? 내가 때문에 그러니까 가서 올라가서 하라는 것도 뭘 이야기할 겁니까? 가서 예를 들어서 여기 완투소리 중에 우리가 3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럼 국토부가 여기 적은 거 저는 참고로 좀 바빠서 이런 거 못 봤습니다. 잠시 보고
오는 글인데 여기 첨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첨부 1, 2, 3 지금 우리가 3번을 원하잖아요. 3번을 원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투자비가 800억이 많이 들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여기 지금 라이프 사이클 비용을 안 따졌다고요. 투자비만 받거든요. 그럼 뭐 여기 역사를 낼 때 사람들이 많이 이래 들어가는 수요들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이게 없거든요. 우리가 요구했던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공법상으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철도가 기본적으로 들어갈 때 이게 회전 반경 각도가 나머지 두 개도 너무 심하잖아요. 그럼 기준으로 가는 게 맞으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나름대로 상식의 공감 판단 근거를 만들어내 놓고 그 다음에 유사한 사례가 영종도잖아요. 영종도는 4km 내지 2km 여기 형성돼 있다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국토부가 이 지하철 또는 전철이라 치면은 이게 접근 철도라고 해놨더라고. 오늘 보니까 그러면은 철도의 종류가 뭔지 어느 카테고리 안에 들는지 알게 됩니다. 이게 일반 철도인지 도시 철도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걸 따져 묻고 해야 되는 우리 질문 자료도 만들고 그렇게 가는 자리거든요. 오늘 이 자리가 제가 참석했던 이유는 그래서 그거를 벗어난 너무 미래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답이 없어요. 오늘 여기서 포커스 맞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질문은 뭐 할 거고 어떻게 갈 건지를 이 자리에서 밝혀내야 돼요. 오늘이 안 되면 한 두 번 정도는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상식이 모인 자리가 건전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가지고 오늘 이야기하면 돼요. 좋은 말씀. 더 이상 벗어나서 이 여기서 주제에 벗어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 사물이나 상을 판단하는 거는요 내 말이 맞다 라고 단정을 하지 마십시오. 맞다가 아니고 아니 금방 그랬잖아요. 국토부에 올라가는 일에 대해서 지금 발언하신 분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하는지 몰라도 지금 이 공사가 대학의 공항은 바로 들렸는지 몰라도 SP는 그게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의미가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따지지 말고 자기 소신껏 이야기를 하도록 여기서 따지지 말고 자기 소신껏 이야기하면 돼. 그래서 제가 잠깐 한번 말씀드릴 때겠습니까? 예, 잠깐만요. 그래서 이거는 도시 철도는 아닙니다. 단지 이게 국철입니다. 국철. 그 철도인데 이게 이제 부산시하고 MOU가 그 국토부가 어떻게 해결이 됐다면 대학 역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후량 역사까지 요거하고 그 부산 도시 고속 그 철도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게 창까지 가는 고도 그 철도하고 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죄송한데 이게 지금 저는 다른 예. 우리가 말하는 도시 철도 할 때는 투자할 때 부산시가 일부 금액을 내고 일반 철도가 되면은 국토부 정부가 그렇습니다. 전액으로 하잖아요. 예. 그럼 여기는 어느 카테고리에 지금 저 국가에서 다 하는 거. 국가에서 예. 근데 거기에 도시 철도가 타이된다. 예. 그러면 역사가 있어야 되죠. 그렇지. 예. 맞습니다. 그런 논거를 좀 잘. 맞아요. 그래서 우선 이제 부산시하고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가 됐다면 공항에서부터 하는 이 철, 이 철도 요거는 온전히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다 내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연결하는 거는 이제 민자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또 부산 고속철이라 해가지고 그럼 별도의 또 업체하고 이야기가 다 되어 있는 그것도 내가 우리 회원들한테 좀 더 자료를 다 줬어요. 다 줬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 그 회의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박종렬 그 고문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18일로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28일로 지금 넘어갔단 말이에요. 28일이 빼봐야 이게 고시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국토부는 어떤 식으로든 일정대로 이렇게 또 전력환경평가 초안도 설명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내놔야 되는데 뭐 하나 정해진 게 없어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철도 이거는 도로마치가 중요하다. 왜? 역사 하나를 만들어내고 안 만들어내고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엑스포가 무산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에어시티, 공항복합도시 이건 물 건너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를 어느 중간에 하나를 내놓으면 이건 달라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오기 전에 하혜성 법무사하고 배교수하고 우리 박 계장께서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의 면담 일정을
그 국토부 장관 만들 필요는 없어요. 가덕도 신광 추진단이 있습니다. 단장이 김경란인가 하는 그 여자 이사관인데 그분하고 이미 미팅이 조율이 다 돼 있었어요. 근데 이 고시가 안 돼. 저희들이 무슨 가서 보따리를 풀어놔야 되는데 보따리를 쌓아갈 게 지금 마땅치가 않다. 예. 어차피 앞으로 계획은 그런 거는 그렇죠. 근데 분명한 거는 후보가 와서 설명을 했다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일정을 저희가 추진을 해야지. 지금 고시가 안 났다고 국토부 회의는 분명히 그 입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지금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팩트를 가지고 우리가 오는 날짜에 부산시를 만나야지 고시 날 때까지 기다려서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청회도 이제 저희들이 신청을 해놨어요. 신청해놨고 이제 부산시 쪽에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오늘 결정을 해주시면 그 말씀대로 저희들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다면 조합 쪽에서는 국회를 움직여가지고 법을 개정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이 역사 이걸 공청회와 동시에 강서구 의회, 부산시 의회에다가 국토부에다가 가덕도 내의 역사 하나를 신설을 해라 라는 건의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원들하고 일정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내 생각입니다. 이미 그렇게는 제가 보석을 짜놨는데 여러분들께서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저희들이 움직일 거예요. 역사는 꼭 결정이 뭐 있습니까?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 당연한 거. 내 잠깐 한 예, 1분만 해야 된다는 이유를 잠깐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좋은 점을 잠깐 한 3가지만 얘기할게요. 여기 되면은 철도 가면 깎아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여기다가 하면은 제2 맹금이 되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여기 외국에서 어느 사람들 게스트하우스라든지 비라든지 하면은 새 나무도 좋습니다. 우리 아저씨께. 그래가지고 꼭 해야 됩니다. 용이합니다. 다 부담을 합니다. 예, 예. 나가는 거는. 그래서 뭐 그거는 저는 일치입니다. 저는 일치입니다. 네. 야, 당연하죠, 이거는. 영어가 당연한 건데. 역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생각하는데 그거는 뭐 역사가 있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잠깐 말씀드리면은 영동도라든지 이런 것도 자료를 지금 준비를 잘 하셨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다른 예도 있고 한데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우리가 추진을 잘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거를 안 하면 안 되는 거를 기준으로 하고 설령 그 공법이 좀 틀리고 노선이 좀 틀리고 그건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딱 이 위치에 우리가 요구한다, 해달라 이렇게 밀어붙이면은 그거에 아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결정을 해 주실 거로 믿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단체의 힘이 필요하면 다 모이라든지 전체 오늘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다든지 이런 거를 수고스럽지만은 그 조합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같이 단계된 힘을 발휘하는 그게根本이지 뭐 다른 이야기들 많이 지금 단계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사는 다 공감을 예, 국토부에다가 저희들이 제시할 게 이겁니다. 6페이지에 대략적을 하는데 그 가덕도 내 해상구간 하부 통과 구간 바다에 따른 공사비 증가 발생에 대한 우선 일부를 변경하면 대한일보다 한 700m, 800m 더 줄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비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는 이 철도 이게 마을 밑으로 가니까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저희들은 민원을 절대로 제기하지 않겠다. 그건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쪽에도 절대 안 됩니다. 지하로. 가능성은 10%도 안 됩니다. 주민들을 누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할 주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국토부를 우리가 어떻게 설득해? 그 표현 안개도 저도 봤는데요. 우리가 이런들은 여기 모이신 분들을 생각하고 또 다릅니다. 마을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역사를 정할 때 국가에서도 함부로 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청한다고 여기 해달라고 해서 꼭 되는 거 아니고 경기라든지 또 밀집도라든지 이런 거 인구가 어느 정도 모인다든지 이런 걸 합법적으로 생각하고 정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마을로 지나간다고 해서 한테 뭐 서대신동, 동대신동, 남포동, 강북동 그게 다 밀집 지역인데 어째가 차가 지나갑니까? 그거는 거기에 맞춰갖고 공사를 해줄 겁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신경 쓸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그 우리 사무장하고 하단에 갔는데 농담삼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하단 오브리에 가면 철판 때문에 덜그덕했다니까. 그게 싹 없어지더라고. 제가 알기로도 제가 가득 들어온 지가 한 9년 되는데 그전에도 저기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거기 내려가지고 쭉 봤어요. 그 밑에 무슨 공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 10년 동안 그 하단 노타리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겠단 말이지. 무슨 국가로부터 부산시로부터 큰 보상을 받았을까.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되니까 언제부터는 상권이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기대를 할까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마을을 관통을 했을 때에는 이는 때문에 우리가 요 노선을 원한다고 하니 그럼 우리도 무슨 답을 해줘야 될까 이거. 그 이야기라 내 이야기는. 도로를 따라서 오면 됩니다. 지하공사든 지상공사든 기존 도로를 따라서 오는 게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을 집들을 관통하고 마을을 관통할 때는 절대 주민들을 가만히 안 씁니다. 도로를 따라가야 됩니다. 도로를. 그런데 우리는 다들 이 협소한 도로에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재정이 내집 밑에 땅도 내 소유거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하가 어느 정도까지 자기 소유고 지상도 어디까지는 자기 소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 가만히 안 씁니다. 근데 제가 잠깐만요. 제가 그렇잖아. 사직동에 오래 살았는데 사직동 밑으로 이게 이제 지하화 돼가지고 들어왔어요. 철로가. 그래서 그 들어왔는데 집도 가고 물도 가고 이랬는데 그게 돈으로 보상이 안 됩니다. 대신 와가지고 이전보다도 크래크 되기 전에 갈라지기 전보다 더 멋지게는 해줘요. 더 멋지게는 해주는데 돈으로는 안 해주고 대신 가구당 10만 원씩인가 공탁금을 걸어놔요. 가져가면 가져가고 안 가져가면 안 가져가고 국가에 사는 일이니까 밀어붙여요. 근데 이 지하 100m보다도 더 깊이 들어오는데도 이 금이 가더라고요. 울리고. 그런데 돈으로는 보상 안 해주고 기존보다도 더 잘해주면 잘해주지 못해주진 안 하고 가가호당 세대로 사람은 관계없고 집주인이 10만 원씩 가져가면 좋고 안 가져가면 뭐 많은 게 이게 끝이라. 근데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지금 동순동 마을 하부 관통으로 밀 발생된다고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수용 다 돼버리면 이게 전체가 거의 내리막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짜면 되지 싶은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이 민원 자체가 아마 해결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이 공무원들을 제가 생리를 좀 안다니까 제가 좀 겪어봤기 때문에 네. 인마들이 딱 요래 적신을 해놓으면 거기에 대한 착하게 우리가 이래 이야기를 해줘야 돼. 불식을 시켜줘야 돼. 그래야 공무원들 움직입니다. 그런 거 있어요. 예. 이 공무원들이 희한한 데 갈려들어. 그래서 저가 마을 하부 간통으로 민원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그걸 야 우리 민원 제기 안 해주구만 이렇게 딱 해보면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래 일이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적으면서도 제일 신경이 쓰이는 게 이 부분이에요. 국토부에서 분명히 뭐 공사비 가다 이런 거는 좀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민원 때문에 우리는 그래 못하겠다. 일하는 놈들한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고 야 민원 걱정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제가 주민 결의서라도 제출하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이주민 택지 있는 쪽에 그 밑으로 관통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알지. 아니 꼭 지역이 어느 지역이 아니라 동선 지역을 지난다는 얘기지. 어느 지역이 특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정자 좋은 것을 다 찾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일단 그 철도 2호차부터 그게 더 큰 거니까. 그러니까 민원 부분이 아주 저쪽에서 국토부 쪽에서 애매하게 안 반복하면 그래요. 이렇게 하시는 그걸 것도 어떻게 좋고 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주민 택지 밑으로만 안 들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하시고 준비했으면 위원장님 제 의견 한번 얘기하죠. 아니 어차피 우리가 아니 말씀하시죠. 요 지난 12월 8일 날 국토부의 유영남 그 사무관이 입회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철도라만 얘기했지. 내가 최초 발언을 했어요. 철도가 뭐냐? 지하철이냐? 국철이냐? 화물차만 할 거냐? 뭐 그러면 같이 지하철하고 되느냐? 여기서 예전에 발표되기는 공항에서 오시리아까지 18분에서 23분 내로 출발하는 고속철을 만들겠다 했는데 그건 어디 가고 역사를 왜 중간에 옮기려 하면은 중간에 하나 세워줘야 돼.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위원장님 만나러 오니까 바쁘시가지고 마치고 오니까 갔을 때 그래서 사무실에 요걸 좀 해달라. 위원장님 해주시겠다고 대안을 좀 질문을 하겠다 했는데 이 공법에 대해서는 지금 부산에 제일 처음 생긴 1호선입니다. 2호선 지하철 밑으로 도공판 안 까고 들어를 하는 거 안 까고 밑에 깔았어요. 또 3호선 그 밑에 또 깔았어요. 4호선 마저 가는데 4호선 그 밑에 3호선 밑에 또 4호선 그때 무슨 공사했으니까 도공만 깔았으니까 세상이 바뀌면서 새로운 공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에다 이주하면 다 뜯길 집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오래된 집은 아까 보상을 뭐 말씀하시는데 오래된 집은 보상이 약합니다. 왜? 어차피 조금만 흔들어도 가는데 동네 신동, 서대 신동 같은 지하철 천천히 가는 거. 사소한 것보다 큰 건 그리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이 공법을 보면은 드릴링이 돼가지고 돈은 빨리 파고 들어갑니다. 찐업 저 밑에 내려가면 못 팝니다. 쎄만 돈 나타나는데 이런 공법은 우리가 요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네들 알아서 각도 맞춰가지고 올라오면 요게 해달라고 우리 900명 조합원 다 서명해가지고 올리면은 바꿔지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제안해가지고 올리도록 그래야지 여기 뭐 전문가가 국토부가 바라는 노선은 1호 아니고 주민이 바라는 건 3호안인데 이 공사 금액이 건 800억 가까이 차이가 3호안이 많이 나는 그 공법이라서 차라리 1호안을 받고 1호 안에서 역사를 하나 만들자. 이래가면 그 800을 가지고 역사를 만들어도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게 1호 안을 차라리 받고 선창 입구라든지 가장 자기들이 역사 만들기 좋은 만한 지하 정거장을 만들자는 겁니다. 3호안을 꼭 주장할 게 아니라. 그 의견도 뭐 좋은 말씀입니다만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중요한 거는 단결된 힘을 가지고 모든 우리 조합원들이 힘을 합해갖고 대책사무소에 나온 안을 확정을 잘 해주시면 저기 우리가 합해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같이 공조를 하겠다. 그게 더 중요하다 생각할 때. 근데 800억이 애껴진다 해서 그 돈이 꼭 가덕도 철로에 배정되는 거 아니에요? 800억 날아가 버리는 게. 근데 어차피 국책 사업을 하면 지역에 돈을 안 낼 수가 없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야기 대상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잘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단결된 힘을 가지고 해나가자. 그게 더 중요하다. 지금 그 단결된 힘이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위임을 해달라니까. 아니 위임을 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왜냐면은 위원장님께서 지식이 많으시지만 이쪽에 다양한 의견을 모으려고 했고 그건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하고 나중에 할 때 그 사람들이 꼼짝 못할 킬러 질문을 만들면서 우리 쪽으로 방향을 알려고 하는데 만약 그래 할 거라면 여기 모이면 왜요? 이리 말 거라면 그러니까 도움이 십시일반 필요하니까 그 자리에 계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저는 통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원래 그 계획할 때 투자비가 제일 많은 걸 예산 반영을 하도록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쪽으로 예산 반영해놓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옮기는 건 쉽거든요. 여러 가지야. 그러니까 일단 제일 많은 걸로 해놨도록 하고 그렇게 우리 농구는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저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게 결국은 공무원은 민원이거든요. 투자비 800억 많다는데 사실 많은 거 하나도 안 하거든요. 14조 15조가 하는데 800원이 뭘 잘못이니까. 그래서 그 제 생각은 저도 동의하는 게 그 옆으로 그거 하고 지금 통장님께서 하는 민원 여기 보니까 도면 보니까 운창수산 이쪽으로 뭐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쪽에 여러분들하고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님께서 풀어주시고 해서 우리 안을 명확하게 하고 어차피 점 찍을 거 제일 좋은 위치의 역사를 가지고 거기서 좀 안 좋은 쪽으로 가야지. 농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아까 여기 국토 교통부 여러 가지 아는 건 다 좋은데 공법은 우리가 사실 잘 모르니까 그걸 너무 디테일하게 터치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 밑에 기타 의견으로 이렇게 좀 조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저는 이 국토부 저번에 그 가덕통신 거기에 잠시 좀 봤는데 그 여자분께서 부산시하고 협의가 안 됐다는 말이 한 번 있던데 제가 좀 다른 데 있어서 보지도 못했는데 그 잠시 보니까 그 이야기는 저번에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부산시하고 잘 좀 협의하셔서 우리 오늘 만들어진 결론 갖고 주도적으로 일정을 정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따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주 택지 부분을 가지고 부산시에서 그 용역을 준 그 과학 지시서를 저희 변경을 해보려고 시에가 뜨면 잘 안 움직이죠. 어찌됐든 간에 저는 그래 봅니다. 부산시에서 생각하는 에어시티는 물 건너갔다. 자, 그러면 딱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공항 여기에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제가 자꾸 연결을 시키는 게 내가 김성진 팀장님 그 의견도 제가 충분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선창저기의 역사를 낼 수도 있습니다. 또 명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만이 있기 때문에 이 가덕도 신공항은 트라이포트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가 어찌 보면 적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에어시티는 물 건너 갔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지만 이주자 택지를 갖다가 저기다가 만들었습니다. 우리 가덕도가 비행기가 날고 들면 매년 이렇게 있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잖아요. 부산시에서 전부 다 몰빵으로 수용을 해가지고 개발을 못 시킨다 하더라도 기업들은 이 역사가 있는 아니면 또 빈지에 있는 이 덜을 그대로 놔놓지는 않을 거 아이가. 그러면 우리가 토지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저기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뭐 기업이 들어선다든지 이러면 우리 그 재산이 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높아질 거 아이가.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 그럼 역사를 선창보다는 뭐 제 욕심입니다. 뭐 요쪽에 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우리 단체가 에어시티가 지금 뭐 없어진다는 생각은 제 생각이지만 우리 단체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이주자 택지 조성 요구가 이거하고 같이 맞물려져 있다. 그래서 지금 대한교회 김정남 목사님도 내가 만나고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저희 그 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이주자 택지에 들어오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도로 때문에 또 들어가는 우리 이쪽 사람들이 한 40가구 있거든요. 벌써 100가구가 된다고, 100가구. 그래서 저는 대항에 있는 그 450세대 그 주민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는 경쟁이다. 왜냐? 우리가 요구하는 이 이주자 택지 이 위치가 더 좋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학의 450세대 일로 더 올라가겠습니까? 아까 하예성 법무사도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위치에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TVN 방식 뭐 어쩌고 해가지고 저 뻘청을 이렇게 하는 거는 선창에다가 했을 때에는 공사비도 많이 들고 그 뻘청인데 거기에 역사대에 달라 하면 좀 무리가 안 있겠나. 그러면 여기에 10.5km 지점에 우리가 요구하는 그 이주자 택지 그 중간에다가 딱 역사를 내놓으면 하단 노타리 정도 내놓으면 출구를 그리 내놓으면 그죠? 안 되겠나? 예, 그게입니다. 그래서 일정을 말씀대로 이게 이주자 택지하고 이래 맞물려 가려니까 법을 개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글을 쓰다가 너무 복잡해서 제가 뒤에 참고해라고 이거는 문구를 제가 다 드릴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문구를 다 드릴게요. 그래서 이 법률 개정안 부분은 배 교수하고 교회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그렇게 움직일 겁니다. 이게 참 힘든 부분이거든요. 힘든 부분이고 두 번째 일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산시의회 강서구 의회에서 우리 가덕도를 이렇게
그냥 철도가 관통이 되는 그런 지역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부산시의 장기 발전 계획도 그렇고 부산시에서 지금 강서구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도시 그 구상도 그렇고 가덕도의 역사 하나는 만들어줘야 된다. 라는 의회 차원에서 국토부 장관이고 대통령이 이렇게 거기서가 채택이 돼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저희들 대책위원회는 좀 더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뭐 이게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정책안을 만들 필요는 없는 게거든요. 그래 요구하고 하는 이 명분만 정확하게 갖춰지면 된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민원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불신만 시켜주면 충분하게 4만으로 돌리는 데는 큰 무리가 없겠다. 예, 저는 그렇게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국토부를 또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게 이주자 택지를 거기다가 해주려고 이렇게 한다면 이게 신공 건설 사업의 범위에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국토부 입장에서도 이주자 택지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법상이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다 대항해 목사님하고 한 100여 명이 우리 거기다가 해두고 이래 보면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요 도로에 들어갔을 때의 토지 보상은 어떻게 해두고 생계 대책은 어떻게 해두고 저희들이 다 짜놓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순전히 제 잘못이겠지요. 그런데 20명씩 단위로 해가지고 한 분씩 저희들이 지금 조직을 다 짰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명단을 이제 제공을 할 거예요. 당신은 요런 19명을 관리하시오. 언제는 이게 필요하겠더라고요.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모이자 하면 모일 건데 그게 이제 우리 전략계획실에서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게 이 자료도 완성이 된 건 아니지만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완성된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일이 있어서 다 하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한 10페이지가 또 더 들어가야 되는데 어찌됐든 중요한 내용은 여기에 다 담겨져 있으니 요거를 가져가시고 참고해 보시고 다음에 공청회 일정이 잡히지면 그 전에 한 번 더 저희들이 모이겠습니다. 모일 때 20명씩 조직시킨 그 명단을 다 공개를 할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우리 전략기획실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공청회 때 국토부 관계자가 오실 거 아닙니까? 그때는 강금입니다. 강금. 무슨 말씀인지 알지? 한 1000명이 와야 됩니다. 우리 형들 다 와야 됩니다. 나와가지고 역사 만들어 주겠다 소리 놓을 때까지 저분을 끌어잡아. 이제 저는 잡혀갑니다. 저는 잡혀가게 돼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렇게 되니까. 예, 그런 식으로 우리 전략기획실에서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저희들은 회원들을 20명당 한 분씩 이래가 20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미 조직 체계를 다 갖춰놨고 이런 이제 통지를 할 겁니다. 통지를 하고 공청회 일정이 잡히지는 대로 그 전에 한 번 더 이 모임을 가져가지고 우리가 이 역사에 대한 당위성, 이 정책안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그렇게 저희들이 다시 마련할 겁니다. 지정장소가 다 공감을 한다면 거기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회원 800이고 1000명이 되면 아까 이런 식으로 안에 20명 같은 그래 안 되면은 전체가 나라에 내서 의사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시의회, 강서구 의회 그렇게 이제 거기서 채택 문제, 그게 저희들이 이제 움직일 거고요. 또 그 정도도 이야기도 해놨고요. 이제 두 번째는 공청회. 공청회 때 될 수 있으면 그 전 때문으로 한 150명, 200명 모여가 안 돼요. 꽉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우리가 돼 있고. 아무도 연습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나는 가능하다고 봐요. 사람들 모이라고 하는 것보다 모일 수 있는 이슈를 선점하는 게 베스트인 것 같고 이 부분은 그렇게 충분한 사람을 관심을 끌 수 있는 이슈니까 대장님 말씀하셨던 모이라 안 해도 충분히 모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단 하나 이렇게 논의된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SNS 메시지를 주요 핵심 사항을 알려주는 공청회할 때 저는 생각이 제가 만약에 위원장님 위치였으면 부산시를 모시겠습니다. 만나서 같이. 그래도 지키게 해놨어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난 이 농가하고 질문이 아니죠.
그거는 좀 계획적으로 질문을 할 사람부터 두세 번 국토부에 대응하는 것까지 생각해서 질문 사항까지 준비가 돼서 좀 체계적으로 움직였으면 지금도 체계적이지만 그때는 워낙 중요한 한수를 두는 거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고 여기 문구 같은 것들은 최종 완료가 되면 한 번 더 하시라고 하는데 사전에 어떤 식으로 요즘 뭐 이메일이나 뭐 스팀이나 괜찮습니까? 잘 좀 나눠주셔서 이거를 다르게 수렴할 수 있는 기간이 나중에 전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리를 하면은 어쨌든 4만으로 가시면 쪽에 저 앞에 역사가 생기는 거고 앞쪽에 있는 부분은 여기 조상위원회에서 책임지고 한다는 것을 지시를 한다. 그 외에 농구상으로 기술적인 부분 좀 더 심도 있고 검토를 통해서 저쪽에서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한다. 이게 지금 핵심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하셨듯이 저도 들어보니까 이 주민들하고 우리 지금 위원회하고 위원회에 그 주민들이 참가하는 일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고 그래서 대표성을 국토부에서 우리에 대한 대표성을 어디까지 바로 가질 것인지 이런 우리의 일치에 문제가 좀 그래서 아까 제가 뭐 단결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좀 시간이죠. 주제를 하는데 같이 힘을 보태드려야 됩니다. 국민들이 그런 이 조성이 더 중요하겠구나. 하나의 방법을 그런 이야기. 제 생각은 지금 또 평일날이나 이렇게 바꾸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다 바꾸지 않습니까? 그게 예전처럼 뭐 많이 모이면 좋은데 모이지 않더라도 그렇게 실망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은 게 좀 이따가 조직한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공식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어차피 동의를 한다는 참석 동의한다는 것만 받아도 바쁜 사람을 좀 대해주는 모습도 괜찮을 것 같고 그 사람 안 모은다고 해서 그렇게 또 실망할 얘기가 아닌 것 같다는 걸 왜냐면 먹고 살기 다 바쁜데 그래서 그렇게 좀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계획을 짜시면 위원장님도 좀 힘을 드시고 여기 계신 분도 자기가 참석 안 하더라도 오늘 내용이 구체적으로 되면 내가 참석 안 하더라도 이 내용이 이야기 되겠지 하는 신뢰감을 형성시키면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뒤에서 그게 진짜 공헌하는 힘인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대책 없이 모이는 것보다 대책으로 시험도 많이 예. 대책 없이 모인다기보다는 저쪽에 국토부에서 나왔고 다음 차기에는 부산시에도 이제 지난번에 부산시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사무관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나오려면 차관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이 큰 사업에 그래서 그때 인원수 너무 작아서 저도 많이 실망했어요. 이럴 수가 있나? 요거 내재서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인원이 못 들어갈 정도로 있어야 힘이 대단하다는 경찰 병력이 처음에는 왔어요. 기동대들이 처음 내고서 왔는데 안 오더라고 이제. 6명.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그게 단합된 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옆에 지금 이야기하는 분은 지금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여기 그거 판단해도 돼요. 아니까 말씀하실 게 들리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저는 판단해도 되는 이유도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이 물리적으로 꼭 참석하면은 그게 막 그 한 팀이냐 그렇다고 바쁘다고 참석 안 한 사람이 안 한 팀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계획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면 충분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되고 단합된 힘을 국토부에서 오든지 부산시에 오든지 보여주자는 의미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그것보다 더 이야기인데 중요한 게 아까 잠시 전에 말씀하신 국토부에서 질문하는 거를 마크를 잘 할 수 있는 그거를 잘하는 게 그게 제일 합의된 힘이다 이 말이죠. 그게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본질을 앞뒤로 막 그런 거 준비 없이 사람 모이고 아무도 이거는 기본이고 말도 보이고 그렇게도 하고 그래 되면 좋죠. 근데 먹고 살기가 바쁘다 보니까 못 올 수도 있는데 그거를 설명을 미리 받아놓고 받아놓고 하는 거예요. 받아놓고 그리고 잠시만 과정에 따라 잠시만 하면 되는 거고 잠시만 그걸 연구를 잘 해야 지금 우리 문제 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프로젝트 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14조 공직이잖아요. 오늘 17조. 그런 프로젝트 하는 사람들의 절차나 그 사람 마인드를
잘 이해하고 지금 다가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놀아야 돼요. 근데 사무관 정도면은 여기 준비 안 돼서 질문하면은 여기 100점 100패예요. 근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실력을 빼고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된다. 그게 저는 더 단합된 힘이라는 거죠. 그게 조심 말씀. 그래서 9페이지 분과위원회를 제가 두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9페이지에 분과위원회를 두려고 하는 목적이 바로 방금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여기 또 전문가 정도의 식견을 가지고 있거나 내지는 방금 말씀했다시피 가족들이 원주민 간의 어떤 관계 때문에 지금 공장당 회의가 지금 12월 28일 날 무슨 회의가 있답니다. 그때의 요 자료를 저희들이 그 공장당에다가 제가 보고를 합니다. 자, 우리 역사 하나 만들어내자. 그걸 준비한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분과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이 분과위원회에서 우리는 참여만 해주고, 또 금방 말씀하신 이제 우리 공청회 때 우리가 요구해서 이제 공청회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럼 그때 이 제대로 된 질문, 제대로 된 우리의 의사를 이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 오늘 지금 우리 분과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내자.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무관이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사무관이 안 된다면은 그 위에 국장 차관 장관인데 그 사람들은 행정기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는 사무관이에요. 사무관을 우리가 이해시켰다면 끝나는 겁니다. 핵심은 없어요. 그리고 그걸 돌릴 수 있는 건 그다음에 자,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죠. 아까 우리 유선님들 정리를 해줬는데, 일단은 사무안으로 가는 걸 한다. 두 번째는 거기에 대응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사무실이 있으면 정리를 하겠지만, 첫째로 저희들이 이제 서명을 받습니다. 예, 그 서명의 운동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20명으로 조직된 여기에 제가 전부 이름을 하고, 그 다음에 시와 구를 움직여서 건의서를 집필해야 할 거고, 그 다음에 공청회가 확정이 되면 그 앞에 한 번 더 우리가 회의를 더 해가지고 이 자료를 확정지을 거고, 그 공청회가 또 정리가 되면 날짜가 정해지면 프랭카드, 뭐 어쩔 수 없어요. 프랭카드는 뭐 돈이 좀 들더라도 막 도배하다시피 그렇게 해야 된다. 예, 그 돈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문과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동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동의하고 자신하고 예. 보이스는 전부 찬성인데. 자, 그럼 그렇게 합니다. 동의하는 그 내용이 직접 와서 사인을 안 하더라도 전화를 단독으로 이제 따가지고 오늘 전화를 하면은 이 조합은 전화번호 해가지고 하면은 동의하는 걸 해가지고 인원수가 계속 유지되는 그런 방법이 그거는 자 전부 자료가 다 남습니다. 20명당 한 분으로 저희들이 그 지금 운영위원을 두니까 그분이 이제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그지? 하고 우리가 전체 900명을 관리하는 것보다 이 20명이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님, 저 생각인데요. 우리 현수막보다도 각 집마다 우리 전부 다 동호회 사람들 아니십니까? 유인물을 간단 명료하게 해야 된다는 이유를 이래가지고 좀 결정이 됐다. 그래가지고 띄워주면은 아마 이 길가에가 현수막보다도 더 빨리 그 사람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현호 그 청성교회 목사님하고 제가 또 이걸 했기 받은 미션 저널에 요거를 중점적으로 큰 타이틀로 그렇게 하는 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오늘 동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그 기획조정실에서 잡고 있는 일정대로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예. 그게 되면 다 세대가 다 보거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료도 저희들이 공개를 하는 게 언제나 다 공개를 공감대를 이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슈 선점이고 이런 걸 따라가지고 이걸 가대로 위해서 꼭 필요하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결정해 주신 거 그걸 해가지고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짜고 있는 그 일정들을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